2020학년도 3월 학평 고1 영어 해설 강의에서 인사드리는 저는 윤현주입니다. 자, 각자 입장에서 뭐 이렇게 혼자서 시간을 재면서 시험을 본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좀 천천히 선생님 제 실력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살짝 미룬 친구들도 있겠지만 각자의 환경은 좀 특수한 그런 2020학년도였습니다. 하지만요, 이제 시험지가 오픈이 된 이상 그냥 넘겨놓는 것보다는 항상 테스트라는 것은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하고 특히 이 3월 학력평가는요, 고교생이 되어서 처음으로 맛보게 되는 미리 보는 약간의 그 수능 스타일의 모의고사인 거잖아요. 따라서 저는 뭐 정답이 몇 번이다 이걸 떠나서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그러한 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요 좀 관심을 가지고 틈틈이 우리 18번부터 45번까지 해당하는 독해 부분도요, 내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생각하면서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해설 강의 2부에 있어서는 독해의 첫 스타트인 18번부터 23번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자, 18번 독해 첫 번째 문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통요, 처음에 18번 문제는요, 글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물어봐요. 목적이 무엇일까? 그래서 주로 보면 편지라든가 아니면 광고라든가 일종의 이런 실용문들 있죠. 실용문들을 가지고서 실제로 우리 실생활에서 많이 접하게 되는 그런 글이에요. 자, 이런 실용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뭘 전달하고자 하는 건지, 메시지가 뭔지, 왜 이 글을 썼는지 그걸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독해 능력일 거 아닙니까? 이번에 시험을 보니까, 시험 지문을 보니까 일종의 그 이메일 편지 같은 그런 양식을 취하고 있으면서 왜 이 글을 썼을까? 그리고 그 목적에 해당하는 것은요, 대부분 우리말 선택지로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뒷부분 한번 봐볼게요. 홍보하려고 그러느냐? 어떤 사례를 알려주려고 하느냐? 아니면 뭔가 중요성을 강조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교환하는 방법이냐? 아니면 어떤 요청이냐?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그 중에 있어서 이 글은 왜 썼을까? 자,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편지를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어떤 얘기 쓸까요? 뭐 안부라든가 그쵸, 도입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서 중요한 본론은 한 중간 정도.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가서 한 번 더 강조하게 되는, 우리 흔히 그런 패턴들 여기서도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처음에 보면 Dear Miss Badler이라고 해서 뭐 사람 이름인 것 같아요. 누구누구 씨, You've written to our company까지 한번 봐볼게요. 당신은 우리 회사에 You've written, 편지를 썼습니다 예요. 아, 당신 저희 회사에다 편지 쓰셨죠? 전에 이 사람이 회사에다 편지를 쓴 것 같은데 무슨 내용일까 궁금해요. 뒤에 나와요. complaining that 이하에 대해서. 자, complaining이라고 하면 요 동사 꼭 알아두세요. 뭐 불평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that 이하에 대해서 불평하는 그런 내용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내용 한번 봐볼게요. Your toaster. 여러분, which가 있고 이렇게 컴마로 문을 열었어요. 문을 열었으면 컴마로 문을 닫아야죠. 그리고 위치가 나왔다라고 하면 많은 경우에는요, 앞에 나와 있는 무언가에 대한 부연 설명. 그러면 살짝 요거는 뒤로 밀어볼게요.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이냐? 당신의 토스터가 doesn't work. 이때 work라고 하면 뭐 작동하다 정도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토스터가 작동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편지를 저희한테 주셨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이전에 토스터 작동이 안 된다라고 불평하는 그런 편지를 이 사람이 썼나 보다. 그럼 어떤 토스터냐라고 해서 이제 부연 설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You bought. 당신 샀는데 겨우 3주 전에 산 토스터가 작동이 안 된다라고 불평하는 편지를 쓰셨죠. 그러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3주밖에 안 됐는데 벌써 고장이 났으니까. 그러면서 you're asking for, ask for 이라고 하면 요청하다예요. 이런 경우 여러분 어떤 요청할까요? 3주밖에 안 됐는데 고장이 났다. 당연히 new toaster, 그쵸? 새로운 토스터나 또는 refund도 알아두세요. 뭘까요? 환불을 요청하셨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그러면 사전에 이런 일이 있어서 이런 편지를 썼구나. 그럼 거기에 대한 답이겠구나. 뒤에 보겠습니다. Since the toaster has a year's warranty. 선생님, 저는 이걸 몰라가지고 여러분을 탓하는 게 아니라
시력이 안 좋은 거예요. 이 단어 모를 수도 있는데 저기 밑에 가보면 여러분 조금 어렵거나 여러분이 낯설 수 있는 단어에 대해서는 지문 밑에 이렇게 설명이 나와요. 근데 안타깝게 지문만 보다가 이걸 놓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독해할 때 지문 밑에 별표의 단어가 있다라고 하면 시야를 넓혀서 이런 정보는 빨리빨리 내 것으로 활용하면 되게 도움이 되잖아요. 보니까 품질 보증, 품질 보증서예요. 자, 토스터는 이 1년 동안의 품질 보증 기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도 보면 되겠네요. because.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사는 아주 기쁩니다. 기꺼이 뭐 한다? replace. 뭐뭐 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라고 해서 이 replace라는 단어 알아두면 좋겠네요. replace가 뭘까요? 교체하는 거예요. 대신하는 거예요. 자, 교체를 하려면 원래 있는 게 있고 그걸 없애버리고 딴 걸 갖다 놓는 거죠. 따라서 얘는요. 뒤에 있는 with하고 같이 연결해서 외우면 참 좋아요. 그래서 replace A with B라고 하면 A를 B로 교체하다, 바꾸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쁩니다. 왜? 그 토스터는 1년간의 품질 보증 기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3주밖에 안 됐으니까 기꺼이 뭐 하겠다? 당신의 faulty toaster. 여러분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당신의 토스터, faulty라고 하니까 왠지 그쵸? 뭔가 결함이 있는 여기서는 고장난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고장난 토스터를 새로운 토스터로 바꿔드린 거에 대해서 우리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기꺼이 바꿔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글을 쓴 이유는 뭘까요? 아유, 토스터 고장났다고 저희한테 편지 주셨죠? 환불 원하셨죠? 보증기간이 있으니까 저희가 기꺼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교환해 드리겠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보니까 to get your new toaster. 새 토스터를 갖기 위해서는 simply 그냥 단순히 take 가지고 가십시오라고 해서 우리 뭔가 이렇게 교환하게 될 때는 필요한 게 뭐죠? receipt, 영수증. 그리고 the faulty toaster이라고 하니까 그 고장난 토스터를 to 누구누구에게 그러면 되겠네요. 그래서 take 뒤에 있는 이 두 가지를 dealer이라고 하면 판매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판매원한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라고 해서 어떻게 교환하는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내용이 남아 있긴 하지만 대략 이 글을 쓴 이유는 환불이나 아니면 그 새로운 토스터를 원하는 거에 대해서 답장을 쓰고 있는 거구나. 기꺼운 마음으로 교체해 드리겠습니다. 예요. 자, 그런데 선생님 판매원은 알겠는데요. 저는 중학교 때 이렇게 전치사 관계대명사 이런 거 나오면 그때부터 머리가 아파서. 자, 그러면요. 일단 우리는 독해 문제니까 전치사하고 이렇게 관계대명사가 있다 그러면 얘네 둘이가 세트가 돼서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준다라고 쉽게 일단 생각하세요. 독해만 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은. 그러면 판매원은 판매원인데 어떤 판매원이냐면 you bought it. 당신이 그것을 산 판매원. 즉 당신이 토스터를 산 판매원한테 영수증하고 그다음에 고장난 거 갖고 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판매원은 will give you 당신에게 새로운 토스터를 주실 겁니다. 에서 on the spot 이런 거는 덩어리로요. 즉석에서 그 자리에서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서 새 토스터를 줄 겁니다. 요거는요. 자, 앞으로 이런 것들은 구문 같은 거 좀 모아서 답은 나왔지만 우리가 지금 3월 학력평가가 중요한 건 18번에 몇 번, 19번에 몇 번 이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답은 나왔지만 내가 이런 구문에 대해서는 좀 연구하고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학습의 방향을 잡는 거니까 이 부분 봐보세요. Nothing is more important to us까지 한번 가볼게요.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More important, 더 중요한 거. 우리한테 더 중요한 건 없어요. 뭐? than 이하보다.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than 이하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than 이하가 제일로 중요하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제일로 중요한 것은 satisfaction이라고 하면 만족감. 만족. 누구? 우리 고객의 만족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고객의 만족이 최고이기 때문에 기꺼이 서비스하겠다라는 거죠. If there is anything else we can do for you. 뭐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그러면 please do not hesitate. hesitate라고 하면 머뭇하다, 주저하다. 그런데 주저하지 마시고 ask, 우리한테 요청하십시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뭐 이제 마지막에 뭐 또 부탁하실 거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십시오. 이 정도의 인사말로 생각한다면 자, 그러면 목적이 뭘까요?
결국에는 네, 저희가 물건 교환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해서 안내하고 있으니까 정답은 4번에 해당하는 고장난 제품을 교환하는 방법을 안내하려고 한다라고 해서 핵심적인 내용은 그러면 어디쯤에 나옵니까? 그쵸? since부터 시작해서 여기에서부터 딱 이런 거 요청하셨죠? 저희가 기꺼이 바꿔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오니까 이미 여러분은 그 중간쯤에서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18번 문제는 비교적 간단한 실용문을 가지고 글의 한 중후반부쯤에 확실한 목적이 드러나는 글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는 않고요. 거의 많은 친구들이 좀 가볍게 출발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요. 19번. 19번에는요. 아이의 심경이 어떨까요가 아니라 조심하세요. 심경이 변화가 됐대요. 그러면 주인공 아이가 있는데 처음에는 이런 마음이었는데 중후반부 지나서 이런 마음으로 마음의 상태가 바뀌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바뀌게 될 때 기분 좋았는데 더 좋아지고 슬펐는데 더 슬퍼지고 이거보다는 좀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지는 그러면 어떤 내용에 자 주인공이 있고 아이가 있고 심경의 변화 그러면 뭔가 에피소드나 스토리나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 상황이 처음에는 이랬는데 뭔가 달라지는 흐름의 변화가 있겠구나. 자, 그러면 초반에 어떤 상황인지 보겠습니다. I was diving. 여러분, dive라고 하면요. 맞아요. 뭐 잠수하는 거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잠수하고 있었습니다. In about 50 feet of water 이런 거 물속인데 한 40피트 정도 된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약 12m 정도 되나? 굉장히 깊은 곳에서 잠수를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I got a terrible stomach ache. stomach ache라고 하면 뭘까요? stomach, 배. 저 위, ache 하면 통증 이러니까 자, 여기서는 복통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배가 아팠다 정도. 자, 수심 12m 정도에서 그러면 12m니까 그냥 맨몸으로 하기보다는 뭐 산소호흡기도 있고 뭐 이럴 것 같아요. 산소호흡기, 뭐 산소 탱크 같은 것도 있을 것 같고 잠수 장비가 있지 않을까. 근데 12m에서 갑자기 배가 아픈 그런 상황. 자, 그러면 초반의 상황은 어떨까요? 뭔가 행복하고 이렇게 편안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I was thinking, 앉고 있었고, hardly 조심하세요. 거의 뭐뭐하지 않다. 거의 able to move, 움직일 수가 없는, 자, 좀 안 좋은 상황이에요. 자, 그때 I could see my watch, 시계는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알았습니다. 시계를 보고 딱 알아챈 게 뭐냐? There was only a little more time. 시간이 조금 더 있구나. On the tank, 그렇지. 12m까지 내려갔으니까 이거는 산소 탱크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산소 탱크에 only a little more time, 그러니까 약간의 시간이 조금만 더 남아있구나 정도. Before, 뭐 하기 전에 I would be out of air. 자, be out of air라고 하면요. 공기에서 나간다, 즉 공기가 다 고갈되는 거예요. 공기가 다 없어지는 거. 따라서 내가 공기를 다 써버리기 전에 공기가 다 없어지기 전에 탱크에 겨우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정도. 그러니까 시계를 보니까 뭐야 이거 공기 다 쓰기 전에 이제 약간의 시간밖에 안 남았구나. 이러다가 이제 호흡하는 것도 좀 힘들어지겠구나라는 약간은 불안감. 그러면서 it was hard, 어려웠습니다. for 목적어 투부정사면요. for 이하가 투부정사 하는 게 어렵다 정도요. 그래서 내가 remove, 자 벗어버리는 거 제거하는 거예요. weight belt라고 하면 우리 운동하거나 왜 잠수 같은 거 할 때 무게를 이제 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거운 벨트 차는 거 아니면 무거운 재킷 차는 거 그 정도 생각하면 되겠는데 조금 위급한 상황인지 이 무게 벨트요. weight 벨트를 제거하려고 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라는 상황이요. 자, 여기까지 보면 뭔가 좀 긴박하고 위급하고 좀 힘든 무서운 어려운 상황이구나. 자, 근데 갑자기 심경의 변화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뭔가 어떤 전환점이 생기나 봐요. 갑자기 I felt, 느꼈습니다. prodding 무슨 뜻일까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저는 맞아요. 시력은 그래도 좀 괜찮아요. 밑에 딱 보니까 쿡 찌르는 거. 그 순간 갑자기 나는 쿡 찌르는 걸 느꼈습니다. From behind me, 나 뒤에서.
그것도 under the armpit. armpit이라고 하니까 뭔지 그 arm, 팔에 관련돼서 armpit이라고 하면 바로 겨드랑이가 되는 거예요. 겨드랑이 아래에서 뒤쪽에서 뭔가 이렇게 쿡 찌르는 걸 느꼈습니다. 내 팔이 was being lifted forcibly. forcibly라고 하면 강제로, 억지로 내 팔이 being lifted 이렇게 들려 올려지는 것 같은. 그쵸? 그래서 억지로 내 팔이 이렇게 들려 올려지더라. around into my field of vision. 여러분, field of vision이라고 하면요. 여기가 바로 시야가 되는 거예요. 내 시야 안으로 came, 들어왔습니다. an eye. 눈이 하나가 들어오더라. 물속에서. 뭔가 이게 내가 겨드랑이에 올려지는데 갑자기 갑자기 또 이게 공포로 넘어가나? 딱 봤더니 it seemed to be smiling. 웃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눈. 그런 눈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지 봤더니 바로 큰 돌고래의 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돌고래가 나에게 쿡 찌르면서 뭔가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것 같은. 그러면서 보세요. Looking into that eye. 그 눈을 이렇게 보아하니 I knew. 알았습니다. 내가 안전하구나. 왠지 거기에서 상어가 나타났다. 이러면 좀 무시무시하겠지만 돌핀의 눈이었고 웃는 것 같고 그러면서 내가 안전하구나라는 그런 느낌 갖게 됐다. 그걸 알 수 있었다라고 하니까요. 그럼 뭘까? 처음에는 물속에서 내가 위급한, 그쵸? 뭔가 무서운 상황이었는데 뒤에는 보니까 safe, 안전하게. 마지막 보세요. 나는 느꼈습니다. The animal이라고 하니까 여기서는 돌고래가 되겠죠. 돌고래가 protect는 뭐? 보호하다. 나를 보호하고 있구나. Lifting me toward the surface. 원래 surface 하면 표면이잖아요. 여기서는 수면 쪽으로 나를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나를 보호해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라고 해서 여기 protect도 나오니까 뭔가 안전하게 위기의 상황에서 극복하게 되는, 위기의 상황을 탈출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나타내고 있구나. 그러면 보세요. 변화잖아요. 크게 두 파트로 나눠보세요. 어디로 나눌 수 있을까? 첫 번째는 그쵸. suddenly 앞에 있어서 뭔가 긴박하게 위기에 처한 상황. 근데 여기에서 뭔가 나를 쿡 찌르면서 나를 구해주는 듯한 돌핀의 등장까지. 그러면 선택지로 한번 가볼게요. 몇몇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선생님, 대충 아는 단어를 감 잡았는데 여기 단어를 몰라가지고 좀 당황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분위기, 심경 이런 거에 있어서는 지문에 해당하는 내용만큼이나 중요한 게 선택지에서 설명하고 있는 분위기, 심경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 첫 시험이니까 한번 꼼꼼히 따져볼게요. excited, 흥미진진하게 된. bored, 지루하게 된. 아니죠? pleased, 기분 좋은 것, 좋다가 화가 나게 된 것도 아닙니다. jealous라고 하면 질투가 나는 거예요. 질투가 나는, 질투심을 갖고 있다가 감사하게 되는. 감사는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jealous는 여기에서는 아니었습니다. proud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에서부터 아니었고요. embarrassed는 어떤 상황? 당황하게 된 이런 거예요. frightened, 몰랐어요? 꼭 아셔야 돼요. 왜? 이게 답이거든요. 정답에 해당하는 표현들은 당연히 아셔야죠. frightened라고 하면 겁먹은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relieved, 뭘까요? 안심하게 된, 안도하게 된.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야 이러다가 큰일 나겠네 라고 해서 약간 겁먹은 상황, 겁먹은 마음이었어요. 그러다가 relieved, 안도하게 되는, 안심하게 되는. 왜? 보니까 상어 때문에 나는 안전하게 되는 것 같고, 상어가 아니라 돌고래가. 그리고 protect, 나를 보호해준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라고 했으니까 5번이요. 보통 우리 이제 2학년, 3학년 계속해서 모의고사 풀다 보면요. 꼭 한 번씩 나와요. 근데 보통 심경이 어떨까요?가 나오는데 최근 들어서는 또 이렇게 심경의 변화라고 해서 중간에 마음의 심경이 또 이렇게 바뀌는 그런 연결고리도 여러분 찾아야 되는 그런 유형도 있으니까요. 자, 첫 시험에서는 아이의 심경의 변화에 해당하는 것까지 여러분 살펴보셨습니다. 자, 여기까지는요. 그래도 이제 비교적 쉽게 좀 워밍업. 우리 운동 같은 거 할 때도 좀 이렇게 이제 몸도 풀고 이러면서 좀 가볍게 그러면서 서서히 이렇게 단계를 좀 높여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본격적인 독해다라고 하면 이제 목적과 분위기, 심경을 지나서 20번 정도부터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번은요. 주장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예요. 그러면 어떤 글감을 가지고 필자가 확실하게 전달하려고 하는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주장하고 있으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 수업 시간이나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도 주장을 할 때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좀 큰 목소리로. 그쵸? 확실하게 내 의견을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독해를 해야 되는 글이에요. 글에 있어서 필자가 자신의 의견을 좀 주장을 한다. 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한다. 전달을 한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쵸? 많이 쓸 수 있는 게 명령문 같은 거. 뭐뭐 하여라 한다. 뭐뭐 해라. 뭐뭐 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뭐뭐 하라. 그쵸? 아니면 주장, 뭐뭐 해야 합니다. 뭐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식의 하다 보니까 뭐 must라든가 그쵸? 아니면 should라든가 have to라든가 뭐뭐 해야 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좀 많이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주장하는 바를 찾아보세요 라고 하면 필자의 의견이 쭉 나오면서도 주장을 담고 있는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는 글감이 되게 많더라고요. 따라서 아, 주장이다. 필자의 의견이 확실하게 드러나는데 주로 이러한 좀 표현을 많이 쓰니까 필자의 의견 생각하면서도 이런 표현들을 좀 참고해 두면 좋겠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세 번째 문제, 독해 문제 풀고 있는데 옛날에는 그냥 읽고 푸는 거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선생님 잘 보니까요. 어떤 문제인지에 따라서 조금씩 읽어야 하는 포인트가 있네요. 네, 그걸 아셔야 돼요. 무조건 다 똑같은 속도와 다 똑같은 전략으로 읽는 게 아니라 뭘 물어보지에 따라서 문제 유형에 따라서 좀 이렇게 좀 탄력적으로 독해할 수 있는 그게 가능해요? 그게 가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글과 다양한 어떤 문제를 좀 연구를 해보고 이제 연습을 해보면서 거기에 맞도록 여러분의 독해력에도 탄력성을 키우는 거. 그게 바로 고교 영어, 특히 독해 파트에 있어서 여러분이 하셔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주장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문장이 조금 어려울 수 있겠네요. keeping, 유지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동사는 keep은요, 유지하다, 목적어가 목적 보호하도록 이런 형태로 되게 많이 쓰이더라고요. keep, 유지하다, 뭐를? 좋은 아이디어를 뭐 하도록? float around 하면요. 네, 둥둥 떠있게 떠돌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적어가 목적 보호하도록 유지하는 거라고 해서 이 목적 보호 자리에 ing를 써서요. 저 현재 분사를 쓰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일단 float around 하면 둥둥 떠돌게 하는 거, 좋은 아이디어를 떠다니게 하는 거 어디에다가? 여러분 머릿속에다가 까지 하고 나니까 여기가 주어 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올라갈수록요. 주어가 좀 더 길고 또 복잡한 다양한 형태를 많이 띠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도 캐치하셔야 돼요. 우리는 보통 주어 I, 뭐 this, that 뭐 중학교 3학년부터는 또 그거보다는 길고 복잡한 문장이 있었겠지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이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럼 내용으로 볼게요. 좋은 아이디어를 여러분 머릿속에서 이렇게 자꾸 둥둥 떠 있도록 유지하는 거. 즉 좋은 아이디어를 머릿속에만 이렇게 계속 띄워놓는 거. 이것은 동사가 여기는 입니다. A great way. 되게 훌륭한 방법입니다. 좋은 방법인가 봐요. 근데 보니까 ensure that 이하를 ensure이라고 하면 보장하다. that 이하를 보장하는 되게 좋은 방법이다. 뭘 보장하는 거지? They won't happen. They won't는요. will not을 줄인 거잖아요. 결코 happen, 발생하지 않도록,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장하는 좋은 방법이다. 그럼 이때 they가 뭘까요? 여기선 보면 good idea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좋은 말인지 안 좋은 말인지 잘 보세요. 훌륭한 생각을 그냥 머릿속에만 이렇게 띄워놓는 상태를 유지하는 거, 즉 머릿속에만 갖고 있는 것은 좋은 방법이야. 대디아를 확실히 하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들이 결코 실현되지 않는 것을 보장하는, 결코 그 좋은 아이디어들이 실제로 이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야. 그럼 이거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머릿속에만 갖고 있으면 결국에는 실제로 그 좋은 아이디어가 실현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살짝 꼬아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만 갖고 있으면.
좋은 아이디어가 결코 실현되지 않을 것을 보장한다. 즉 결코 실현되지 않는 거야. 그건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 라는 뉘앙스 생각하셨습니까? 딱 그리고 나서요. Take a tip from writers라고 하니까 이때 팁이 뭐냐면 조언이에요. 그러니까 작가들로부터 조언을 구하세요. 자, 질문. 우리 풀고 있는 문제 유형이 뭐죠? 주장하는 바는. 주장을 좀 세게 나타내는, 그쵸? 확실하게 나타내는 방법 중에 가장 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라고? 명령문. 여기 명령문이 나왔네? 그럼 여기서부터 뭔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있나 보다. 작가로부터 조언을 들으세요. 구하세요. 자, 어떤 작가인지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느냐? The only good ideas라고 하니까 좋은 아이디어. 유일한 좋은 아이디어. 그러면 어떤 아이디어일까요? that 뒤에서 꾸며주고 있네요. come to life까지. come to life라고 하면 실현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오게 되는 거. 세상에 나오게 되다 실제로 실현이 되어지는, 그럼 여기까지 딱 보면 되겠네요. 자, 작가는 뭘 알고 있느냐? 좋은 유일한 아이디어들. 어떤 아이디어들? 실제로 세상에 나오게 되는, 즉 실현되는 좋은 아이디어들은 are the ones.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어떤 것들이냐? get right down. 이러니까 get written down. get written down은 뭘까요? 쓰여진 거. 종이 위에 적어진 것. 그쵸? 그럼 딱 보세요. 작가들은 알고 있대요. 세상에 나온 실현이 된 유일한 좋은 아이디어들은 바로 이런 아이디어들이다. 어떤 거? 그치. 종이 위에 쓰여진 거, 기록된 아이디어들. 얘네들이 결국엔 실현된 거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그런 작가로부터 조언을 구하세요. 그럼 그 작가들은 뭐라고 조언을 할까요? 야, 좋은 아이디어들은 결국 쓰여지는 거야. 그게 쓰여져야 그게 결국엔 실현이 되는 거야. 작가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 작가들에 대해서 작가들로부터 조언을 얻어. 그럼 그 조언은 뭘까? 좋은 아이디어를 써요. 머릿속에만 있으면 안 돼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구나. 그 다음에 또 나오잖아요. take, 또 명령문이 나와요. take out a piece of paper라고 하니까 take out, 꺼내요. 종이 한 장 꺼내세요. 그리고 record, 동사가 되는 거예요. record everything, 모든 걸 적으세요. 자, 여러분 앞으로요. 명사가 나와 있는데 그 명사 뒤에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독해를 쉽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 명사가 나왔는데 그 뒤에 주어 동사가 났다. 꾸며주는 경우가 태반이구나 라는 걸 익히고 몇 번 연습을 하고 나면 여러분한테도 훨씬 수월하게 와닿을 거예요. 딱 보면 everything은 everything인데 뒤에 나오잖아요.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모든 것을 기록하십시오라고 했는데 모든 것 뭐예요? You'd love to do someday 라고 하니까 언젠가 여러분이 기꺼이 하고자 하는, 하고 싶은 모든 것을 기록을 하세요가 되는 거예요. 기록을 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실현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조금 더 부연 설명하는 게 aim to 이하는 것을 목표로 하십시오라고 했는데 100개의 꿈을 히트한다, 우리 치다 정도 생각할 텐데 여기에서는 100개의 꿈 정도에 이르는 것. 그러니까 꿈 100개 정도 하는 이르는 거, 이걸 목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표로 한번 삼아 보십시오. 라고 해서요. 하고자 하는 것, 모든 것 쭉 한번 써서 내가 하고자 하는 꿈, 이게 한 100개 정도의 목표를 이룰 정도로 쭉 한번 써봐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요. 하고자 하는 얘기, 여기에서 크게 힌트를 얻을 수가 있겠네요. 종이 하나 꺼내서 언젠가 하고 싶고 다 기록을 한번 해봐라. 왜요? 기록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게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 앞에서 이제 그 멍석을 깔아놨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이야기를 이어가는 게 뭐냐면, 자, you will have a reminder. reminder라고 하면 떠올리게 하는 것, 상기시키는 것. 그리고 motivator이라고 하니까 요거는 이제 동기를 부여하는 것. 그럼 요렇게 이제 쓰다 보면 여러분 또 떠오르게 하는 것, 그리고 뭔가 동기를 부여하는 것, 이걸 갖게 될 것입니다. get going on 이라고 했는데 get going 이라고 하면 뭔가 시작하는 거거든요. 자, those things. things는 things인데 여러분을 부르고 있는 그런 일들. 여러분, 야, 나 이런 거 한번 해봐. 너희들 이런 거 한번 도전해봐. 여러분을 부르고 있는 그러한 일들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기시키는 것. 아니면 또 동기를 부여하는 것. 이런 걸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won't have the burden. burden이 부담, 짐이거든요. remembering all of them. 그 모든 것을 기억해야 되는 어떤 부담? 이런 걸 가지지 않을 겁니다. 이게 뭘까요? 결국에는 써봐.
하고 싶은 걸 막 종이를 꺼내서 기록을 해봐. 그러면 기록을 해놓으면요, 기억할 필요도 없잖아. 일일이 다 암기할 필요도 없고. 그러면 또 뭐냐, 딱 기록해놓은 걸 나중에 이렇게 보다 보면 아, 내가 이런 거 하고 싶었지 떠올릴 수도 있고, 또 그걸 보면서 뭔가 그래, 내가 뭔가 시작해야 되겠구나라는 어떤 그 동기부여 이런 것도 받을 수 있겠고. 그래서 결국에는 직접 write down, 써놓으면 이런 좋은 이점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여기서 조심할 것. When you put your dreams into words. 여러분, put into words라고 하면요, 뭐뭐를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있어서는 into words, 뭐 글로 표현한다 정도 여러분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여기에서는 put into words니까 글로, 여러분의 꿈을 글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결국 뭐 하는 거다? put them into action. 뭔가 비슷하죠. put A into words라고 하면 글로 표현하는 거예요. put A into action 하면 뭘까요? action. 행동에 옮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꿈을 글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꿈을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 시작하게 되더라라고 해서 결국엔 기록하십시오. 그러면 그 꿈 이루어지는 데 도움이 되더라. 그 얘기를 계속 마지막까지 이어가죠. 선택지 쭉 한번 봐보세요. 우리말이니까 이거는 금방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하고 싶은 일을 적으라가 되는 거고, 응원한다거나 생각한 후 행동한다거나 효과적인 기억법, 그 다음에 실현 가능한 목표, 이거보다는 적어라. 적으면 또 새로운 동기부여가 되더라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필자의 주장, 아까 테이크부터 시작하던 그 명령문에서 내가 큰 길잡이를, 독해의 길을 내가 잡을 수 있었겠구나. 그래서 주장합니다 라는 글에 있어서는요, 100%는 아니지만 한 8, 90%에 해당하는 게 뭐뭐 하여라, 아니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는 필자의 어떤 색깔이 들어가 있는 문장들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걸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라는 걸 딱 염두에 두시고, 자, 이번에는 또 관련돼서 비슷한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말고 좀 새로운 거구나. 요 문제 때문에 조금 당황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수능의 독해 역사를 보면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일종의 신유형인데, 자, 밑줄 친 표현 있죠? 얘가 이 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 한번 파악해 보세요 하는 건데요. 딱 봤을 때 rise the bait가 나왔습니다. 선생님, 저는 원래 이 뜻 자체를 몰라요. 상관없어요. 원래는 bait가 미끼예요. 미끼로 올라가다, 즉 미끼로 넘어가다. 그렇죠? 미끼에 속아 넘어가다, 아니면 미끼를 덥석 물다, 이런 뜻인데, 중요한 건 미끼를 무는 게 아니라 이 문장 속에서 얘가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할까. 그래서 얘가 원래 갖고 있는 그 의미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 이야기가 하고 있는, 그쵸, 글의 흐름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 요걸 물어보는 건데, 어떤 친구가 이걸 처음으로 읽어보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가만 보니까요, 전 이 표현은 모르겠고, 그래서 우리 왜 수학 시간에 치환하는 것처럼 얘를 그냥 X라고 치환을 했어요. 그래서 글의 흐름을 쭉 보다가 X의 문맥상 어떤 표현이 들어가면 좋을까, 이걸 풀어서 설명하면 그것도 괜찮은 신박한 접근이 되더라고요.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We all know,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tempers. tempers라고 하면 성질, 기질, 이런 건데, tempers가 one of the first thing, 처음에 하는 것 중 처음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했는데, lost in many arguments. argument 하면 이게 논쟁이거든요. 많은 논쟁에서 lost, 잃게 되는 처음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논쟁을 하다 보면 잃게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그게 템퍼다.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표현을 알면 좋을 것 같아요. lose temper라고 하면 화를 내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럼 논쟁을 하다 보면 잃게 되는 처음 것들 중에 하나가 결국엔 뭐다? 화를 내게 되는 거구나 라고 해서 여기 있는 lost하고 tempers하고 같이 좀 연결해서, 맞아요. 논쟁하다 보면 우리가 처음으로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 화를 확 이렇게 되는 거, 욱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요 표현까지 알아두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it is easy to say. 자, 이렇게 말하는 건 쉬워요. 뭐 one should keep cool. keep cool이라고 하면 침착함을 유지해 라고 해서요. 그래, 우리는 침착함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건 쉽지만 how do you do it?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는 침착함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고 보통 논쟁을 하다 보면 욱하게 화를 내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the point to remember.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데디아입니다. 그럴 때 이거 기억하십시오. 기억해야 된다는 거니까 뭔가 중요한 내용일 것 같아요. 자, 뭐냐? Sometimes. 때때로 논쟁을 할 때 the other person, 상대방은 is trying to get you to be angry라고 하니까 상대방은 어떤 노력을 하느냐? get, 목적어, 투부정사 나오면요. 목적어가 투부정사하도록 만들다 이런 뜻이거든요. 논쟁하다 보면 때때로 상대방은 당신이 화가 나도록 만들려고 노력을 하더라. 그쵸? 논쟁하다 보면 상대방이 나를 화나게 만드는 그거 충분히 그럴 수 있죠. They may be saying things.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어떤 things냐라고 했더니 intentionally. 의도적으로 designed to 이해하도록 계획된 말들. 어떻게 계획한? annoy 하면요. 누구누구를 짜증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짜증나도록 의도적으로 고안된 그런 것들을 말할 수도 있어요. 논쟁하다 보면 상대방이 나를 깔짝깔짝 화나게 짜증나게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했더니 they, 그 상대방은요. 상대방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이걸 알거든요. If they get you to lose your cool. lose your cool이라고 하니까 침착함을 잃게 하는 거. 화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만약에 자 그들이 또 한 번 나왔네요. get,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그들이 당신으로 하여금 침착함을 잃도록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you will say something. 요런 말을 말할 거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어떤 말? sounds foolish라고 하니까 어리석게 들리는 말. 이런 걸 당신이 할 거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 내가 쟤를 좀 화나게, 침착성을 잃게 딱 만들면 쟤는 바보 같은 말을 하게 될 거야. 그러면 이제 논쟁에서 상대가 바보 같은 얘기를 하면 그러면 내가 더 유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서 they simply get angry. you will simply get angry. 자, 당신은 이제 단순히 이제 화가 나는 거죠. 단지 화가 나요. 그러면 it will be impossible.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For you to win the argument. 어디? 논쟁에서 이기는 거. 그거는 좀 불가능해지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상대방은 알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알고 있는 거 뭐? 너를 내가 화나게 만들면, 침착하지 않게 만들면 그럼 바보 같은 얘기를 하겠지? 그렇죠? 화가 나게 되면 그러면 바보 같은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논쟁에서 그쵸 이기게 되는 건 좀 힘들게 되는 거니까 요런 거에 대해서 상대방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don't fall for it 이라고 해서 fall for it 이라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넘어지다. 쉽게 얘기하면요. fall for it 이라고 하면 뭐 속아 넘어가다 이런 뜻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넘어가지 마라. 즉 don't가 들어가서 fall for it 하면요. 어디에 속아 넘어가다인데 don't가 들어가서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럼 뭘까요? 화내지 마세요. 침착하세요. 상대방의 전략에 넘어가지 마세요. 이런 건 것 같아요. remark, 말이거든요. 말이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 to cause your anger. 여러분의 분노를 일으키다거든요. 분노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좀 약 올리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responding, 반응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cool answer. 아주 쿨한 침착한 대답으로 응대하는 것. 어떤 대답이냐 아직 안 끝났어요. focuses on the issue라고 raised. 지금 제기된 이슈, 문제에 초점을 맞춘 그러한 침착한 대답을 가지고 응대하는 것, 반응하는 것은까지 해서요. but 뒤에 이어지는 주어부가 좀 길고 복잡하니까 조심하세요. 앞에 거랑 다시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을 화나게 하는 말 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화를 일으키는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지만 화내지 말고 제기된 문제에 초점을 맞춘 아주 침착한 대답을 가지고 응답하는 거, 응대하는 거.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자꾸 약 올리지만
침착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딱 답을 얘기하는 거. 이것은 be likely to, 뭐뭐할 가능성이 있다거든요. 가장 효과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뭐라고 하더라도 화내지 말고 결국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거잖아요. 자, 문제에 잘 초점을 맞추어서 cool answer를 가지고 응답하는 거. 이게 가장 효과적일 수 있겠다. 그러면서 실제로 any attentive listener이라고 하니까 뭔가 이렇게 집중하는 그런 듣는 사람. 이 사람은 admire. 자, 높이 칭송할 겁니다. 높이 생각할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라고 했어요. 어떤 사실이냐 했더니 이제 드디어 얘가 나오는 거예요. You didn't rise to the bait. 아까 bait가 미끼라고 했잖아요. 미끼에 대해서 올라간다. 즉 미끼를 덥석 물다 정도. 미끼에 속아 넘어가다 정도 생각하면 된다고 했는데 만약 그걸 모르겠으면 보세요.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를 우리 X처럼 치환을 해볼게요. 자, 실제로 주의 깊은 청중들은 이 사실을 admire, 높이 평가할 거다. 어떤 사실이요? 높이 평가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지 않은 사실, 않았다는 사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주의 깊은 청중들 굉장히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높이 할 거다라고 하니까 뭐 하지 않았다? 여기에 있어서는 뭘까요? 화를 내지 않았다. 화를 내거나 뭔가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높이 평가할 거다잖아요. 그런데 조심할 건 여기 didn't가 있어요. 그럼 여기 들어가는 건 뭘까요? 화를 냈다, 침착함을 잃었다. 그런데 화를 내지 않았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되게 높이 평가할 거다. 그러면요, 여기에는 뭐가 들어갔냐? 화를 내다 아니면 침착함을 잃다. 요런 것들이 들어가면 되겠구나. 그래서 해당하는 표현을 봐봤어요. stay calm이라고 하면 이건 오히려 반대네요. 우리는 화를 냈다 아니면 침착함을 잃었다. 요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서는 자기 자신을 비난하다라고 하니까 이것도 옳지 않고요. lose one's temper 혹은 lose temper라고 하면 화를 내다이니까 얘는 그대로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3번은 괜찮고 listen to the audience라고 하니까 청중의 귀 기울이다라는 내용도 아니었고요. apologize라고 하면 사과하다라고 해서 당신 행동에 대해서 사과하다 그게 아니라 요걸 딱 넣어보면 3번을 넣어보면 어떻게? 화를 내지 않았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되게 높이 평가할 겁니다. 라고 하니까 화를 내지 않았다는 건 아까 어떻게 한 거예요? 결국에는 요렇게 응대를 했다라고 하는 거. 결국 화를 내지 않았다. 요렇게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솔직히 얘가 원래 나타내고 있는 이 어구의 의미 잘 모른다 하더라도 문맥을 쭉 읽다 보면 그럼요.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가 들어갈 내용을 좀 추론을 할 수도 있는 거였으니까 정답은 바로 3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몇몇 친구들은요. 선생님, 저는 원래 이 표현을 모르니까 저는 틀렸어요. 뭐 읽으다 마나예요. 이 원래 표현을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그게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니까 앞으로 이런 표현 많이 외워야, 많이 외우면 좋죠. 근데 그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글의 전체적인 흐름을 잘 이해하고 있느냐를 또 다른 각도로 물어보는 문제 유형이 바로 이거구나라고 생각하면 수거 많이 외워야지, 무조건 많이 단어만 외워야지 이렇게 결심할 일은 아니라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면서도 그래 그냥 무턱대고 번역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 흐름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이 문장은 원래 의미는 이렇겠지만 실제로 숨은 뜻은 이런 거구나라고 해서 조금 깊이 있게 생각하고 이해하는, 어떻게 보면요 국어하고 영어는 많이 닮아 있더라고요. 비교적 최근에 나온 유형이지만 어떤 식으로 훈련을 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 약간의 감이 잡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 그러면 2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요지예요. 요지가 뭘까요? 이 지문이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 글을 통해서 필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중심 생각은 무엇일까요? 중심 내용, 중심 의견은 무엇일까요? 라고 생각해 보면 되고요. 읽다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을 거예요. 왜 반복할까요? 중요하니까. 따라서 요지다 핵심적인 내용,
필자의 핵심적인 생각인데 특히 읽다가 무지 반복이 된다? 그러면 그게 전달하고자 하는 중요한 생각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구나. 요 정도 생각하면 이 지문에선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되게 많이 등장하는 게 take a risk예요. 보다 보면 또 take a risk가 나오고요. 그쵸? 그 다음에 리스크도 있고 challenges도 있고 take a risk가 뭘까요? 위험을 무릅쓰다예요. 그래서 리스크라고 하면 위험, challenges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좀 힘든 일, 어려운 일에 대한 또 도전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뭔가 위험을 무릅쓰고 도전하고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니까 가보겠습니다. Practically, 실제로 뭐 사실상 anything of value, anything 하면 어떤 것인데 value, 가치잖아요. 가치 있는 거는 뭐든지 requires, 요구합니다. 대디아를 요구하더라. 가치 있는 거는 뭐든지 뭘 필요로 하느냐 봤더니 take a risk. 뭐라고요? 위험을 무릅쓰는 건데 어떤 위험? 실패하거나 또는 being rejected, 뭘까요? 거절당하는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는 거. 그걸 필요로 하더라. 처음에 중요한데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가치 있는 거는 뭐든지 어떤 위험? 실패의 위험 혹은 거부당하는 위험 무릅써야 한다. 그러니까 뭔가 좀 실패도 당하고 거절도 당해보고 이래야 뭐 더 좋은 일, 더 힘든 일에 있어서 성공할 수 있을 테니까 This is the price 나오죠. 명사인데 주어 동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price, 대가입니다. 어떤 대가냐 뒤에서 준. 우리 모두가 must pay라고 하니까 뭐를? pay the price 하면 어떤 대가를 지불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지불해야 되는 바로 대가입니다. 뭘 위해서? achieving the greater rewards라고 하니까 더 큰 보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달성하기 위해서 보상은 보상인데 lying ahead of us라고 하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더 큰 보상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그러한 대가입니다. 뭐가요? 아, 가치 있는 걸 위해서는 뭐 실패라든가 거절당한 어떤 위험 이런 것을 무릅쓰는 거.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정도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또 나와요. to take risk까지요. 그래서 위험을 무릅쓴다라는 것은 means, 의미합니다. 뭘 의미하느냐? You will succeed sometime. 언젠가는 성공할 거다라는 걸 의미하는. 즉, 위험을 무릅쓰다 보면 결국엔 성공할 거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But, 하지만 never to take a risk라고 하니까 결코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 것. 그것은 means, 의미합니다. 뭐를? 대디야. 뭐냐? 아, 결코 성공하지 않을 거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 그러니까 성공하려고 하면 누구든지 또 위험도 무릅쓰는 게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네요. be filled with 하면요. 뭐뭐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삶은 많은 위험, 그 다음에 도전 이런 걸로 가득 차 있고 자, 여러분이요. get away from 하면요. 그쵸? 뭐뭐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이 모든 게 뭐냐면 뭐 위험이라든가 도전이라든가 이런 걸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한다. 위험을 무릅쓰지를 않기를 바란다 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be left behind라고 하면요. 뒤처지다 이런 뜻이에요. 인생이라는 레이스에서 뒤처지게 될 것입니다. 뭐 여기까지. 그러면 결국에 요지는 뭐예요? 뭔가 성공과 그저 더 큰 거를 가치 있는 걸 바란다. 뭐 하라고? take a risk 하자. 특히 실패, 뭐 거부당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위험, 무릅쓰고 도전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뒤에 보니까 a person, 사람은 사람인데 이렇게 나와요. Who can never take a risk라고 하니까 위험을 결코 무릅쓰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습니다. 해서 저는 그만 읽을래요. 왜요? 예를 들면 무슨 얘기했어요? 위험 무릅쓰지 않으면 성공 못한다.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잖아요. 그래도 하늘 좀 남았는데 자, 여기 보세요. Similarly는 뭘 나타낼 걸까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와 비슷하게. 자, 구체적인 예를 나타내죠. Similarly 하면요. 비슷한 이야기를 하나 더 갖다 붙이는 거예요. 결국에는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를 믿고 일단 정답으로 가볼게요. 그럼 요지는 뭘까요? 그쵸. 1번에서 바로 나오네요. 위험을 무릅쓰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바로 이쪽으로 가면 되는 거죠. 선생님 그렇게 읽어도 돼요? 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독해는
센텐스 바이 센텐스 하나하나 번역만 하다 보니까 읽고 나서 무슨 말인지 모르더라고요. 독해라는 것은요. 글의 흐름을 읽어내는 거예요. 때로는 디테일한 거 한두 개 놓쳐도 상관없어요. 뼈대에 있어서 흘러가는 흐름이 무엇인지. 그거에 있어서 좋은 길잡이가 되는 게 바로 이런 연결어들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저는 제 앞 내용에 있어서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라고 한다면 구체적인 사례 또 예를 통해서 더 도움을 얻을 수도 있고 선생님 저는 앞에서 확실히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비슷한 얘기 이런 건 조금 또 융통성을 가지고 읽으면 돼요. 진짜 그런지 가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never take the risk라고 하니까 결코 위험을 무릅쓰지 않아요. 뭐 하려고? 자동차 운전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다? 그럼 운전 못 배워요. 그 다음에 결코 take the risk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다. being rejected 거부당하는 위험 이런 거 무릅쓰지 않으면 그러면 친구, 파트너 얻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 이와 비슷하게 by ing 하면 뭐뭐 함으로써인데요. not이 들어가니까 위험을 무릅쓰지 않음으로써 뭐야? attend an interview라고 하면 면접에 참여하는 거예요. 면접에 가는 거예요. 근데 면접에 참여하는 위험 이거를 무릅쓰지 않음으로써 뭐 할까요? 결국 직업도 못 얻을 거예요. 결국 그거네. 도전을 하고 위험을 무릅써야 뭔가 얻을 수 있다. 선생님 요거는 그냥 가볍게 읽어도 괜찮을 법했네요. 그런 리딩에 있어야 약간 노하우, 전략적인 어떤 독해 이런 것들이 주어진 시간에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내려고 하니까 그런 훈련과 또 그런 융통성, 저는 스킬이라기보다는요. 그게 바로 독해 능력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게 고교 영어이구나라는 것을 오늘 살짝 맛보기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자, 그러면 2부에 있어서 마지막 3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주제는 무엇일까요? 주제는요. 이렇게 생각합시다. 주제 바로 저는 독해에 있어서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주제가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나면 요지, 주장, 제목, 주제 파악은 물론이고 빈칸 완성까지 다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글을 읽든지 주제 파악은 제일 기본적인 거고 그럼 결국 주제란 뭐냐? 무엇에 관한 글입니까? 라는 것을 파악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쓰고 있는 거지?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뭐지? 그걸 알아야 거기서부터 가지쳐서 이제 다양한 이해들이 가능할 테니까 그래서 그 연습을 할 수 있는 가장 스탠다드한 지문이 아닐까. 이제 1학년 첫 시험이다 보니까 가장 기본에 해당하는 지문을 뽑으신 것 같아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 보면 although 비록 뭐뭐일지라도 양보를 나타내는 부사절이죠. 그럼 더 중요한 거는 주절일 텐데 개인의 어떤 preferences라고 하면 선호도예요. 개인의 선호도는 very 중요한 단어입니다. 다양하다, 다르다 이렇게요. 그래서 개인의 선호도는 다르겠지만 비록 다양하지만 touch, 감촉이라는 것은 여기 괄호는 묶어버릴게요. 일단 촉감은 is an important, 중요한 측면입니다. 많은 제품에 있어서. 즉 사람마다 서로는 다르지만 그중에 있어서도 터치라는 것은 촉감이라는 것은 제품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더라. 촉감 뭐지? 좀 설명이 나오는데요. both A and B라고 해서 A, B 둘 다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touch다라고 하니까 what we touch with our fingers라고 그러니까 우리 손으로 만지는 거. 그리고 또 뭐냐면 the way. 방식은 방식인데 things feel이라고 하니까 물체가 느껴지는 방식. as요. 언제요? They come in contact with our skin이라고 해서 come in contact with 하면 뭐뭐랑 접촉하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피부랑 접촉했을 때 물건이 느껴지는 방식. 어쨌거나 둘 다 합쳐서 이 터치라는 것은 촉감이라는 것은 물건의 제품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측면이더라. 제품에 있어서 중요한 거다? 그러면 이 지문은 뭔지 모르지만 터치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다 보다. 그 다음에 한번 봐보세요. Consumers, 소비자들은 like some product. 어떤 제품들 좋아합니다. Because of, 뭐 때문에요? 그 제품의 어떤 촉감 때문에, feel, 느껴지는 것, 이것 때문에 좋아하기도 하더라 라고 하니까 자, 제품에 있어서 그럼 결국에 뭡니까? feel, touch, 되게 중요하더라.
비슷한 얘기 이제 반복해서 나와지죠. 자, 어떤 소비자들은 buy, 사더라, 피부용 크림, 그 다음에 유아용품 이런 걸 사더라. for, 뭘 위해서? 요게 좀 어렵겠네요. soothing이라고 하면 진정시키는, 그래서 피부를 진정시키는 효과 이런 걸 위해서 스킨용 크림, 그 다음에 베이비 프로덕트 이런 걸 사는데 in fact, 실제로 자, consumers 봅시다. 소비자는 소비자인데 뒤에서 꾸며주잖아요. 어디까지 갈까요? 소비자인데 high need, 욕구가 높아요. 뭐에 있어서? 터치에 있어서의 욕구가 높은, 그 촉감에 있어서 굉장히 욕구가 높은 그러한 소비자들은 동사가 여기에 나오네요. tend to도 되게 많이 나와요.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해서 특히 이렇게 촉감에 대해서 욕구가 높은 소비자들은 뭐 하는 경향? 제품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더라. 어떤 제품이냐? 이러한 기회를 제공하는 제품. 이런 것을 되게 좋아하더라 라고 하니까 앞에 한번 봐보세요. 뭔가 진정 효과를 위해서 애기용품이라든가 피부용 스킨, 크림 이런 거 사잖아요. 특히 촉감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고 이거를 좀 되게 중요시하는 이런 사람들은 특히 이런 기회를 제공하니까 촉감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좀 진정도 시켜주고 뭔가 이렇게 좀 좋은 느낌을 주고 아, 이러한 제품을 좋아하는 그런 성향이 있구나라고 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제품에 있어서 터치가 되게 중요한 측면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When considering products라고 하니까 제품을 고려할 때 어떤 제품이냐, properties는요 또 밑에 있어요. 속성인데 material, 뭐 물질적인 속성이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어떤 제품일까? 의류예요. carpeting, 의류, 카페트 같이 어떤 물질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제품들 이런 걸 고려할 때 소비자들은 like, 좋아하더라, good. 자, 제품이에요. 역시 명사 뒤에 또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특히 어떤 이런 제품 같은 물질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물건을 생각을 하더라. 특히 뭐 의류라더라, 의류다, 뭐 카페트다 이런 물건을 이제 고려를 하잖아요. 그러면 고객들은 소비자들은 이런 상품들을 좋아하더라. 어떤 상품? 명사 뒤에 주어 동사 나오니까 뒤에서 꾸며주는 걸로요. They can touch, 만질 수 있는 거예요. 가게에서. 가게에서 만질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더 좋아하더라. More than 이하보다 라고 해서 한 번 더 나와요. 제품은 제품인데 또 뒤에서 주어 동사 나오잖아요. 어떤 제품? 보거나 읽을 수밖에 없는. 오직 보거나 읽을 수 있는 about online이라고 하니까 온라인이나 아니면은 어디 카탈로그 목록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오직 보거나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제품보다는 가게에서 만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더 좋아하더라.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물론 온라인도 좋고 카탈로그도 좋지만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그랬을 때 더 이렇게 또 확신을 갖고 사게 되는 그런 경우. 그런 경우에는 결국엔 또 그만큼 터치에 있어서도 또 굉장히 높이 또 생각하거나 거기에 방점을 두는 그런 소비자들이 있습니다. 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내용이 끝났어요. 그럼 우리는 뭘 하냐면 주제가 뭐예요? 주제가 뭐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제품에 있어서도 제품마다 사람들 선호도는 다른데 그중에 있어서도 또 사람들이 선호하는 항목 중에 하나가 뭐더라? 뭐에 대해서? 맞아요. 터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터치다라고 하니까 촉감이 물건에 있어서 제품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측면이더라라고 해서 돌아가서 딱 보니까 결국에는 첫 번째 있어서 중요한 얘기, 첫 문장에서 중요한 얘기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연 설명하고 있구나. 그럼 이 글의 주제가 뭐니? 물건에 있어서 터치가 참 중요하대예요. 그럼 당연히 주제에는 그 핵심적인 표현과 내용이 들어가야 되죠. 터치 들어간 거 골라보세요. 얘밖에 없어요. 감사하게도. 따라서 정답은 얘일 확률이 높은데 들어가서 봤어요. 터치는 터치인데 as an important factor. 그렇지. 중요한 요소예요. 소비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서의 어떤 터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한다? 너무 당연하죠. 나머지는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얼토당토 않는지 보세요. 딱 봤을 때
온라인 쇼핑몰 사용, 그거 말고 터치가 들어가야지. 여기는 sharing information, 정보 공유하는 거, 뭔 또 이건 뚱딴지 소리일까? getting feedback, 피드백을 얻는 거다. 피드백 이야기 등장도 안 했었는데, 그 다음에 the latest styles라고 하면 최신 스타일이에요. 최신인지 아니면 구식인지 그 얘기도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주제에 관련된 가장 스탠다드한 문제라고 했잖아요. 요게 이제 조금 6월 시험, 9월 시험 2학년 가면요. 선택지에 터치가 몇 개 들어가요. 몇 개 들어가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근데 이제 처음이니까 얘들아 주제는 이 글에 뭐에 대해서 쓰고 있는 거니 이 글이. 그 핵심을 파악하면 돼. 여기는 뭐 제품에 터치가 되게 중요한 특징이야. 그럼 터치 찾아볼래? 요렇게 쉽게요. 와, 선생님 별거 아니네. 아유, 샘플, 아주 중요한 샘플. 그런데 이제 학년이 올라가고 학습이 여러분 수준이 올라가고 그러면 지문도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 진화하고 이제 난이도도 높아지긴 해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수능 스타일의 어떤 문제 유형이라든가, 그쵸? 묻고 있는 어떤 문제의 종류라든가 이런 거는 크게 변하지 않거든요. 그걸 참고해서 내가 말로만 듣던 고교 영어에 있어서 기본적인 독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지금 여기에서 조금씩 난도를 높아간다? 거기에 맞춰서 내가 공부하면 할 수 있겠는데?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학교에 선생님 계시고 또 EBS 이렇게 도움을 받고 하면 내가 이번 시험 성적은 어떤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나아갈 길이 보이는구나. 저는 그 길을 발견하게 되시면 절반 이상의 성공을 거둔 멋진 그런 시험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 3부에 있어서는요, 우리 김도연 선생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고요. 저는 4부에서 계속해서 분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